안녕하세요. 간만에 리뷰 아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태그 호이어와 함께 항상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브랜드 튜더의 모든 모델입니다. 튜더란 브랜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튜더라는 브랜드는 형식상으로는 롤 동생이지만 썸네일에 써놓은 것처럼 롤렉스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롤렉스는 시계 업계에서 약점이 없는 슈퍼맨이죠. 아주 조금의 틈도 없기 때문에 롤렉스의 자리를 노리는 그 어떤 빌런도 아직까지는 롤렉스의 왕좌의 자리를 흔들 기미조차 안 보여요. 굳이 한정판 장사를 할 필요도 없고 레트로 열풍 타고 복각파리에서 헤리티지 소진할 필요도 없고 다른 브랜드랑 협업해서 에너지 낭비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최고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 베젤 색상만 바꿔줘도 인기가 많은 모델 물량만 줄여도 브레이슬릿 종류만 바꿔줘도 러그 두께를 미리미리 단위로 바꿔줘도 전세계 사람들이 미쳐 날뜁니다. 이게 롤렉스예요. 하지만 롤렉스도 일탈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롤렉스가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원하지만 할 수 없는 행동들, 기본 라인업에 한정판을 만들어낸다던가 빈티지를 복각한다던가 도전적인 디자인을 시도해본다던가 다른 브랜드와 콜라보를 진행한다던가 사실은 롤렉스가 차지할 수 없는 미들레인지를 먹기 위해서겠죠. 돈 때문이겠죠. 롤렉스의 페르소나, 튜더의 모든 라인업입니다. 저도 몰랐어요. 튜더의 라인업이 이렇게 많을 줄. 무려 10개의 라인업이 있습니다. 전부 소개하기에는 전력 낭비가 심한 것 같아서 메이저 모델과 마이너 모델로 분류하고 메인인 메이저 모델부터 보고 마이너 모델은 빠르게 훑는 수준으로 지나갈게요. 블랙베이, 펠라고스, 헤리티지, 노스플래그, 1926, 글래머, 블랙실드, 스타일, 클래식, 클레어 드로즈 총 10개의 라인업 중에서 위에 4개는 메이저로 분류, 아래 6개는 마이너로 분류할게요. 이거는 편의를 위해서 제가 임의로 분류한 거고 어떤 공식적인 분류 방식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이저 라인업부터 갈게요. 마이너 라인업은 튜더에 이런 모델이 있었어 정도만 알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튜더 홈페이지에서 메인으로 미는 사이즈를 기본으로 스틸 케이스, 브레이슬릿, 기본 다이얼을 기준으로 가격을 알려드릴게요. 메이저는 블랙베이, 펠라고스, 헤리티지, 노스플래그가 있지만 튜더는 블랙베이고 블랙베이 하면 튜더라고 봐도 무방할 수준으로 블랙베이에서 튜더가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블랙베이라는 라인업이 없다면 튜더는 오리스보다도 아래급의 브랜드였을 거예요. 블랙베이부터 시작합니다. 블랙베이는 3236, 41 모델을 제외하곤 전부 인하우스 무브먼트로 70시간의 리저브를 보장합니다. 블랙베이라는 라인업 하나에만 17개의 세부 모델이 존재해요. 블랙베이 베이직, 블랙베이 스틸, 블랙베이 콤비, 블랙베이 다크, 블랙베이 58, 블랙베이 GMT, 블랙베이 크로노, 블랙베이 크로노 콤비, 블랙베이 다크 크로노, 블랙베이 P01, 블랙베이 323641, 블랙베이 323641 콤비, 블랙베이 브론즈. 블랙베이 베이직은 가장 기본형인 블랙베이인데 다른 모델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임의로 붙인 명칭이에요. 41mm를 기본으로 3가지 색상이 있는데 버건디, 블루, 블랙입니다. 그린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린이 뭡니까? 그린은 롤렉스의 상징인 색이죠? 튜더에서 이 롤렉스의 상징의 색을 기본형으로 판매할까요? 아니죠. 영국에서만 발매한 한정판으로 국내에선 보기 어려워요. 한국은 시계를 사치품으로 분류하고 관세를 징벌적인 개념으로 때려버리죠. 자국 시계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가 존재하는 건데 한국은 명품 자국 시계 브랜드가 없거든요. 각설하고 튜더에 미치지 않는 이상 한국에서 이 그린 색상을 구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블랙베이 스틸은 블랙베이 베이직과 베젤 인서트가 다른데 조금 더 남성적인 느낌을 줘요. 베젤 인서트를 이렇게 스틸로 내주는 다이버는 튜더와 롤렉스를 통틀어서 없죠? 조금 더 비싼 콤비. 블랙베이 다크는 다이얼에 레드 폰트가 들어갔다는 점. 시계업계에서는 레드 폰트는 상징성을 띠고 있어요. 하지만 튜더라는 브랜드의 한계 때문에 그리 큰 가치는 없어 보입니다. 58은 제 드림워치였는데 58이 처음 발표된 2018년도에는 전세계 시계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 58과 GMT 얘기로 처음 출시되었을 때 100만원에 가까운 프리미엄이 붙었었는데 지금은 많이 빠졌어요.
저는 실물을 보고 시계를 구매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실물을 봐야 구매를 하겠는데, 아무리 매장을 방문해도 아직까지 P58의 실물을 못 봤습니다. 튜더에서 수량 조절을 하는 유일한 모델 GMT 역시 P58과 함께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었던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GMT 무브먼트가 아직 불안해요. 안정적인 무브먼트가 아니기 때문에 고장이 잦습니다. 이런 잔고장으로 스트레스 받기 싫으신 분들은 무브먼트가 안정화될 때까지 구매를 잠깐 미뤄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블랙베이 크로노, 다양한 블랙베이 모델 중에서 인기가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가격대가 조금 비싼 편이라 선뜻 매장에서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좀 됩니다. 시마스터를 바라볼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모델의 특징이 뭐냐면 중고 매물이 나오면 순삭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착용을 해본 저의 후기 짤막하게 알려드리면, 이 모델이 크로노치고 두께가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케이스백이 많이 튀어나온 형태라서 착용감이 정말 좋지 않아요. 이 모델을 구입하시려거든 꼭 매장 가서 한번 손목에 올려보세요. 크로노 콤비, 다크 크로노. 롤렉스가 하지 않는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한정판 장사인데 튜더는 하네요. 뉴질랜드 럭비팀과 계약을 맺고 선수 한 명당 하나씩 만드는 한정판 모델입니다.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데 1181개까지 만든다고 하네요. 이 모델이 현재 2020년 기준으로 유일하게 튜더에서 프리미엄이 붙은 모델입니다. 근 1000만원 가까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P01. 저 같은 덕후들은 이런 특이한 모델 나오면 환장하거든요. 바로 매장 가서 봤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P01의 다이얼 퀄리티는 튜더에서 넘버1이에요. 그런데 이 독특한 러그는 흉기고요. 찔리면 최소 전치 4주 나옵니다. 이 다이얼 퀄리티 그대로 평범한 블랙베이 디자인으로 나오면 저는 지금 바지 벗고 튜더 매장 앞에 가서 텐트 칩니다. 323641은 블랙베이에서 유일하게 범용 무브를 쓰는 모델이에요. 32는 확실하게 여성용이고 41은 블랙베이 베이직이나 58에 밀려서 인기가 많지 않은 편이에요. 그런데 36은 범용 무브임에도 불구하고 독보적인 인기가 있는데, 이걸 실물로 보신 분들은 이 36의 매력을 아실 거예요. 호불호가 갈리는 빈티지스러운 P58이나 블랙베이 기본 라인에 비해서 훨씬 화려하고 블링블링합니다. 거기다가 메이저 브랜드에서 36mm란 사이즈의 논데이트로 이렇게 깔끔하게 필드워치스럽게 출시해주는 브랜드는 없어요. 특히 양덕들이 왜 이 모델에 열광하냐면 구형 익스플로러 1에 대한 향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나마 타임팩터라는 영국의 마이크로 브랜드에서 36mm로 익스플로러 1의 오마주 스미스 에베레스트를 만들긴 하지만 60만원대인 그 모델과 이것은 넘을 수 없는 퀄리티 차이가 있고요. 물론 그 타임팩터의 오마주 모델도 품절 당시에 프리미엄이 붙어서 이베이에서 리테일보다 비싸게 팔렸어요. 323641 콤비. 브론즈를 마지막으로 블랙베이는 끝 내겠습니다. 브론즈는 녹 관리가 쉽지가 않아서 저는 기피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펠라고스예요. 펠라고스는 이름이 좀 야한데 펠라. 이 모델은 제가 사진상으로만 보다가 실물로 봤는데 사진이 실물을 못 담는 모델 중에 하나예요. 특히 왼손잡이 비용이 환상적입니다. 포지션상 블랙베이 윗등급의 다이버 워치인데 티타늄으로 가볍고 착용감도 좋고 얼굴도 이뻐요. 시마스터라는 동가격대 1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빛을 못 보고 있는데 이건 2등이 아니라 0.5입니다. 헤리티지 라인업에는 3가지 모델이 있어요. 크로노, 레인저, 어드바이저. 크로노는 국내에선 인기가 없는데 해외에서는 조금 있는 걸로 알아요. 레인저는 롤렉스에서 익스플로러 1 포지션을 가진 시계입니다. 탐험가를 위한 시계인데 현행 모델은 사이즈가 너무 커요. 이거 역시 사이즈를 한 36에서 38mm 정도로 줄이고 나오고 브레이슬릿 제대로 만들어주면 튜더 앞에 텐트 칩니다. 어드바이저는 스틸 모델 중에 가장 비싸거든요. 알람 기능을 넣었어요. 신기한 건 범용부를 수정해서 알람 기능을 넣은 거야. 대단하죠? 하지만 굳이? 알람 기능과 디자인을 보아하니 예거 쪽에서 오마주한 것처럼 보이네요. 노스플래그는 롤렉스 쿼츠에서 그 디자인을 오마주한 게 아닐까 라는 추측이 드는 모델이에요. 러그가 케이스와 일체화된 이런 디자인은 실제 사이즈보다 2mm 정도는 플러스 해야 돼요. 40mm인데 체감상 한 42mm 정도로 느껴지고 문방구 감성이 있어서 조금만 다듬으면 인기 라인업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메이저 디자인으로 올라오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너무 힘들었다. 메이저만 정리했는데. 잘 보셨나요? 마이너 모델은 빠르게 할게요.
1916은 마이너 모델 중에서 가장 세련되고 가장 저렴해요. 이걸 볼 때마다 매일 밤 편의점에서 사 먹는 아이스크림 콘이 생각납니다. 글래머는 내가 만약 이 모델을 샀어? 친구가 물어봐. 너 그게 뭐야? 그 시계 이름이 뭐야? 튜더의 글래머야. 뭐? 튜더? 글래머? 튜더는 1926년부터 시작된 브랜드로 최근에는 거의 사장된 빅데이트 모델입니다. 하필 12시 방향의 빅데이트를 박아놨어요. 하필. 제가 마이너로 분류한 라인업 중에 유일한 자사 무브먼트 사용 모델입니다. 블랙실드 괜찮아 보여요. 블랙 코팅이 되어 있는 모델인데 아마 저 엔드링크 부분은 케이스와 일체형일 것 같고요. 남자다운 디자인을 가진 라인업이고 마치 브라이틀링이 연상되는 모델이네요. 건발 러버 모델은 괜찮지 않나요? 스타일은 그렇게 메리트가 안 보여요. 롤렉스 데이트 저스트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인데 데이트 저스트의 얼굴에다가 효도르 형님이 펀치 3방 정도? 크롭캅 형님이 하이킥 2방 정도 때린 것 같네요. 가격은 데이트 저스트의 4분의 1이네요. 클래식은 이건 뭐지? 이건 뭘까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디자인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클레이드로즈는 여성용 라인인데 괜찮네요. 까르띠에 냄새가 나는 튜더의 발롱블루입니다. 마이너 모델은 순식간에 소개해드렸고요. 시계 리뷰 대여해주실 분은 메일로 연락주시고 궁금한 거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